이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미치닉. 그 블랙록에서 디지털 자산 연구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CEO, CFO 이런 얘기들 하죠. 이분은 CCO입니다. 가운데가 크립토예요. 아주 젊은 나이인데 블랙록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관에서 헤드 오피서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록 오랜만에 등장했죠.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운용 규모가 4경 원이 넘는다고 하죠. 한국 GDP의 8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IBIT. 이걸 추진했을 때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로버트 미치닉. 이 남자가 블랙록에 합류한 것은 굉장히 최근이에요. 합류하기 바로 직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년 정도 전에 아주 재미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리플 XRP 가격의 계산기예요.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값을 산출해서 다 넣으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니까 빠르게 한번 접근해보면, 첫 번째, 데일리 트랜잭션 볼륨, 하루 거래량이죠. 그런데 estimated, 추정량입니다. 거래량이면 거래량이지 추정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리플 XRP는 여타의 토큰과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은행 간 거래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은행 간 거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빗썸, 업비트 이런 거래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직거래해요. 그래서 바로 이 거래량만큼은 실시간 반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추정이 일반 아마추어들의 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금융권들 서로 간에 다 같은 시루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로버트 미치닉, 이분 XRP 리플 출신입니다. 리플에서 입사해서 일했다가 블랙록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추정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을 2년 전 400억 달러 규모라고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 하나 거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번 리플 XRP 거래를 진행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5일로 책정한다는 건데,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자산시장 투자자들 전체에 대해서 리플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를 기반으로 리플 거래가 발생하는 평균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5일로 추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0.8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금의 전 세계 전체 가치 추정치의 10%를 리플 가격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8천억 달러로 책정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뭐냐면 앞서 이 계산기 나온 게 2년 전이라고 했죠. 2년 전 12월입니다. 로버트 미치닉이 이 계산식을 만들 때 이 자리에 썼던 듀레이션, 지속 시간이죠. 그것을 2년으로 본 거예요. 따라서 그게 올해입니다. 25년이에요. 그 2년 뒤인 올해 순환 공급량 얼마큼 될지를 산정한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플은 에스크로에 잠겨있는 물량이 있죠. 그 잠겨있는 물량을 시장에다가 풀어요. 조금씩 풀게 되면 당연히 시장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것을 추정한 것이 58.8이고 그것의 목표 기한이 올해 12월입니다. 아직 한 9개월쯤 남았죠. 그럼 현 시점 순환 공급량이 몇이냐면 58.1 정도 돼요. 따라서 12월이면 거의 오차 없이 도달할 걸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5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리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을 5%로 책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산식을 가지고 리플 XRP 하나당 가격을 산출한 것이 이겁니다. 15.7달러. 이거는 허황된 목표가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순거래량, 평균 시간, 가치 저장 규모, 지속 시간과 순환 공급량, 그리고 이자율까지 항목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당시의 2년 뒤인 오늘 거의 근사치로 모조리 다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산출해낸 15.7달러라는 가격은 상상 속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 가격이 12월에 도달할 거라는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블랙록에서 최연소 이사로 등극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 아주 재미난 기사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일반 찌라시들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무려 바이낸스에서 뉴스 섹터죠. 스퀘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블랙록에서 XRP 투자 9조 달러. 대박이죠. 사실 9조 달러 전체를 XRP에 투자한다는 내용은 아닌데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우선 9조 달러 규모는 블랙록이 움직이고 있는 운용 자금 전체의 약 한 5분의 1 엄청난 규모에 해당하죠. 사실 이만큼을 실제로 금융과 암호화폐 부분에 운용 중입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전통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죠. 따라서 금융과 암호화폐에 들어가고 있는
전체 규모 이거를 리플에 투자한다 이러한 기사인데 이건 사실 좀 오버이고요. 왜냐하면 리플의 XRP 시총이 현재 1,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거의 80배 규모죠. 시총 100%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 시총 기업을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의 80배가 넘어가는 거대 자본을 그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블랙록이 XRP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해 보이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했던 역경을 뚫고 생존에 성공한 리플 XRP에 블랙록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디지털 통화와 은행 시스템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리플은 어쩌면 블랙록은 어쩌면 거기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블랙록이 현재 XRP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내면 대박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죠. 기관이 XRP를 거래할 때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요. 흔히 하드월렛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형태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특히 블랙록이 직접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리플 본사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다시피 리플은 락업 물량으로 XRP를 현재 약 한 47%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 물량을 조금씩 이런 기관들에게 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시점 블랙록이 XRP를 실제로 보유했는지 보유했다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싶은 이유는 명확하죠. 블랙록은 전 세계 최대 고래입니다. 더 큰 고래는 없어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들이 만약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도 아주 최근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다면 그 종목을 보유하는 즉 매수하는 이유가 명확하겠죠. 그래서 블랙록이 최근 어떤 것을 매수해 왔는지를 조사하다가 아주 재미난 것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에요.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운영 중인 ETF 볼륨에 정확하게 맞는 정도로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USDC는 ETF 외에 디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펀드를 하고 있는데 그 펀드에서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바로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알려드리는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처음 등장했을 때 시장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블랙록과 같이 전통 금융시장의 최강자들은 이렇게 디지털 자산 쪽으로 넘어오고 싶기는 하는데 문제가 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이 취한 정책이 뭐였냐면 미국의 최대 주가지수 S&P 500을 추종하는 코인을 만들어냅니다. 그 코인이 이거예요. S&P 500 지수화 펀드는 이미 있었고 블랙록도 당연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코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블랙록 너무 자신만만한 분야이죠. 니즈는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격 폭등의 전조가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아래쪽은 리플의 차트입니다. 둘 모두 금융기술주에 포함이 되는 동일한 테마이고요. 특히 이 테마 안에서 코인이 폭등할 때 항상 나타나는 가격 움직임의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하락 중에 고점, 하락 중에 고점을 두 번 찍죠. 작은 언덕을 두 번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한 다음 얕게 움직이면서 추세선 위에서 살살 움직여줍니다. 우선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이 코인 완전히 동일하죠. 하락 중에 고점, 두 번에 걸친 작은 언덕으로 다시 한번 고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추세선을 살포시 돌파한 다음 얕게 움직이면서 리플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만듭니다. 이처럼 같은 테마 안에서 그래프의 동일한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프랙탈이라고 하고요. 프랙탈이 발견되면 다른 코인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걸 파악하면 이 코인 역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 정확히 이때 이후 미친 폭등이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폭등이 나오기 직전 가격이 움직이는 구조를 살펴보라. 이 구조를 눈에 익혀두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같은 코인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특히 지금처럼 같은 섹터 안에서 동일한 프랙탈이 나온다는 건 동일한 가격 변동의 신호입니다. 리플 XRP와 완전히 동일한 프랙탈을 형성하며 블랙록의 호재까지 그래서 폭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이 코인
종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면 첫 번째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파란색 글씨로 보이죠.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대화창이 나오고요. 대화창 안에 숫자 6번과 블랙록 코인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히든코인 종목명 바로 공유해 드리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 큰 기회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